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분류,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진 분류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같이 풀어봤는데요. 회귀랑 크게 다르지 않죠? 회귀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만 추가했고, 지난 시간에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로스를 새롭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로스를 배웠고, 그 두 개를 미분하는 걸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우리 시그모이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시그모이드 식이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시그모이드 미분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어떻게 잘 정리를 하면 시그모이드 자체에서 죄송합니다.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렐루가 유행하기 전에 시그모이드의 액티베이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딥러닝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거의 안 쓰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마지막 단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딥러닝을 막 깊게 쌓잖아요. 뭐 몇 단을 쌓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쭉 해갖고 마지막에 그냥 뭐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면 좋겠다 할 때만 시그모이드를 이제 쓰고, 이 중간중간에는 쓰질 않아요. 중간중간에 쓰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고 했는데, 혹시 네 아실까요? 눈치를 혹시 굉장히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면 알아차셨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사실.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고 0.5를 지나고 1에 굉장히 가까운 값으로 수렴해 나가는, 닿진 않겠죠. 무한대로 이렇게 쭉 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무한대로 쭉 가겠죠. 이거 근데 미분한식 S에 대한 2차식이죠. 이거 해가 0과 1을 가지는, 근데 이게 여러분 X의 식이 아니고 S에 대한 식입니다. 시그모이드에 대한 식이 0과 1을 해를 가지는데, 우리가 0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고 1도 못 만나죠. 그리고 이거 두 개의 중간 2분의 1일 때 최대값을 가지겠죠. 이게 위로 볼록일 거니까 S에 대한 2차식이고, 그림을 그리면 어떤 0에 가까운 수가 들어가면 얘도 0에 가까운, 0에 닿진 않겠지만 0에 가까운 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2분의 1일 때 최대값인데, 이 2분의 1이 어떤 값이냐면 S,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값이 2분의 1일 때, X는 0일 때, X가 0일 때 이렇게 최대값을 갖고 이렇게 줄어들겠죠. 다시 1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이 무수히 가까워지게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고려할 건 이 최대값이 얼마죠? S가 2분의 1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이 최대값이 얼마다? 네, 4분의 1입니다. 이 최대값이 4분의 1인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이너스 아닙니다. 그냥 4분의 1. 이 최대값 4분의 1인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역전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어떤 값이 있고 여기에 시그모이드를 만약 써주고 어떤 값도 구하고, 또 시그모이드를 써주고 어떤 값 구하고, 여기에 또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씌워주고 어떤 값을 예측했다. 뭐 한 번 더 예측하겠죠. 이렇게 예측했다 하면 역전파는 이 시그모이드를 뒤로 넘겨야 되잖아요. 미분값을. 근데 미분값이 최대 걸려봤자 4분의 1이래. 뭐 최대 걸렸다고 가정할게요. 뭐 4분의 1 곱해서 넘겼어요. 근데 또 시그모이드가 있네. 만나서 시그모이드 미분 넘기면 최대가 4분의 1. 이 시그모이드 최대가 4분의 1. 뭐 세 번만 곱해도 16. 16 곱하기 4니까 64 맞나? 네. 64분의 1로 줄어버리네요. 원래 있던 값이, 미분값이 넘기면 넘길수록 바니싱
그레디언트 라고 합니다. 그 깊게 쌓으면 쌓을수록 이 미분값이 희미해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그러니까 앞단은 뭐가 들어와도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때려 맞추는 거죠. 여기서 주로 때려 맞추고 여기는 그냥 미분값이 잘 흐르지 않아요. 그냥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에이 뭐 잘 몰라 하다가 어느 마지막 단 정도에서 결론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깊게 쌓아봤자 뭐 제대로 일하는 애들이 없는 거죠. 이게 베니싱 그레디언트의 문제점입니다. 근데 렐로는 어떻죠? 렐로는 이런 그래프죠. 그래서 아닌 애는 그냥 확실히 0점 줘버리고 긴 애는 그냥 1, 그냥 그 그레디언트 그대로 넘겨줘. 뭐 줄어드는 게 없죠. 그 그레디언트 그대로 넘기니까. 그래서 좀 깊게 쌓더라도 뭐 물론 얘도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있긴 있겠죠. 엄청 깊게 쌓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깊게 쌓더라도 문제가 덜하던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보다는 렐루를 중간층에 쓰게 됐다. 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개 분류를 할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또 배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또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카테고리컬 피처. 카테고리컬 피처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대상으로 몸무게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이 들어있겠죠.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피처들이 쭉 들어갈 건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학년을 예를 들게요. 학년이라는 피처가 들어가면 1, 2, 3, 4, 5, 6학년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6가지 값이 들어갈 건데 1보다는 2가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키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2보다는 3이 더 클 거고 3보다는 4가 클 거고 4보다는 5가 클 거고 5보다는 6이 클 거예요. 뭐 성장기니까 뭐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배, 두 배 차이는 아니겠지만 더 클 거라고 기대를 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거는 이 학년이라는 건 이건 뉴메리컬 피처입니다. 뉴메리컬 스펠링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처라는 거죠. 이건 숫자입니다. 1보단 2가 클 거고 2보단 3이 클 거고 이게 꼭 뭐 일씩 커지지는 않겠지만 어떤 숫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학년 말고 반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1학년 1반인지 2반인지 3반인지 의미가 이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반, 2반, 3반이 2반이 1반보다 2배 무겁다 아니면 뭐 1만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뭐 2반이 3반보다는 뭐 1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숫자의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쓴 거지 어떤 걸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숫자들이지 결코 반이라는 숫자들은 결코 얘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걸 카테고리컬 피처라고 합니다. 뭘 구분하기 위해서 쓴 피처들. 뭐 혈액형을 A, B, C, A, B, O형 있다고 하면 A를 뭐 0, 1, 2 이렇게 매핑을 아마 보통 이제 할 건데 A형, B형, O형인가? 뭐 A형보다 B형이 1만큼 크다? 뭐 O형이 B보다 1만큼 크다? 뭐 2배 크다? 이런 의미 전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0, 1, 2를 붙여준 건데 이걸 어떤 수학적 의미,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카테고리컬 피처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쓸 겁니다. 원핫 인코딩이 뭐냐? 0을 예를 들어서 01 클래스, 1일 클래스, 2일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두고 A 이건 0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죠. 얘는 1, 0, 0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A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이 문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문자를 이해 못하고 문자를 어떤 특정한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0이라고 일단 바꿔주는 것까지 좋은데 이 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 컴퓨터는 1보다 작은 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거냐면 1, 0, 0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거고, 그럼 반대로 B형은 1이니까 1일 때만 1이고 0, 0 그래서 0, 1, 0 이 값을 넣어줄 거고, 그럼 5는 어떻죠? 5는 2라고 매핑을 해준 다음에 0, 0, 1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숫자적 의미가 여기는 1이고 나머지는 꺼져 있다. 뭐 수학적으로 이게 온되고 오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컬 변수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또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배울 겁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 로스 하나 이렇게 똑같이 배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분은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를 추천드리지만 직접 미분은 하진 않을 거고요. 난 첫 번째로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가 있고 얘가 뭐 여러 개로 학습되겠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측할 게 세 가지 A, B, C를 예측해야 된다 하면 아웃풋을 우리가 몇 개를 만들 거냐면 이거 우리 100, 010, 001로 넣을 거니까 3개로 이렇게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숫자만큼 아웃풋을 이렇게 낼 겁니다. 이렇게 내고 이거랑 A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100 이거랑 각각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010이랑 비교를 할 거고, C 같은 경우는 001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비교를 하려면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3.5, 뭐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이거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게 어떤 비교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이 값이 1일 확률이 나와야 되고, 이 값이 첫 번째 확률, 이거는 두 번째 확률이 나오고 세 번째 확률이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가 음수도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더해서 모든 값을 다 더해서 그 중에 그 값으로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3, 뭐 2, 마이너스 2였나요? 여기에 3 이렇게 하면 이게 음수 나와가지고 계산이 안 되겠죠. 뭐 마지막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크로스 엔트로피는 라는 로스를 배울 건데 이때 여기 로그 값이 들어가거든요. 로그 값 들어가니까 뭔가 이게 모든 값이 양수이면서 뭔가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좋겠죠.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모든 값에 익스포넨셜을 매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값을 나눠주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익스포넨셜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어떤 값이 들어오도 x에 어떤 값이 들어오더라도 다 양수만 예측을 하고요. 네.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 급격하게 커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가. 그러면 이것을 어떤 값을 익스포넨셜 하면 어떻게 양수로 다 바뀌겠죠? 어떤 음수가 나오더라도 다 양수로 바뀔 거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그 항에 익스포넨셜 한 걸 분의 1 해주면 확률이 나오겠죠. 다 더한 것분의 그거니까 각각 이 첫 번째를 확률, 두 번째를 확률, 세 번째를 확률 나올 거고, 이것을 각각 이제 로스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형태를
소프트맥스라고 부릅니다.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소프트맥스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스 한 가지만 배우면 됩니다.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쓰냐면 i는 1부터 n까지 exponential i고 exponential i 이게 어떻게 써야 되지? 시그마 i는 1부터 c까지 쓰기 어렵네. 아무튼 클래스 숫자만큼 이렇게 되겠죠. 클래스 숫자만큼 다 더한 다음에 그 항일 확률을 돌려주는 게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입니다. 로스는 우리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걸 배웠죠. 이번에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배울 건데 똑같습니다. 항은 마이너스 어떤 y c 어떤 그 시그모이드 시그마를 다 더해주긴 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로그 y 예측, 그러니까 해세 c 이렇게 예측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본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A가 그러니까 A가 100이었죠. 100인데 어떤 결과가 예측 프리딕트가 0.8 그다음에 0.1, 0.1이 나왔다. 그러면 로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1일 때만 이게 다 시그마로도 하지만 실제 값이 1인 것만 계산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건 1이고 로그 0.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거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뭐가 다르지?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아웃풋이 딱 하나만 나왔죠. 이게 0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게 1, 0, 1 확률이고 클래스가 두 개인 분류 문제라고 생각하면 1, 0이 들어갈 확률이랑 0, 1이 들어갈 확률이겠죠. 각각. 그럼 얘가 어떤 아웃풋이 예를 들어서 0.7이 나왔으면 0, 1일 확률은 0.3이죠. 딱 결과가 정해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로그 y 예측 이건 true predict 이거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실제 그 다음에 로그 1 마이너스 y predict 이거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0.7이라고 예측하고 0.3이라고 예측했으면 이것이 1일 확률은 이게 1이죠. 이거는 반대니까 이게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0이니까 1-y가 두 번째 클래스 1 실제 값입니다. 그리고 예측값도 보면 이게 예측할 값이 0.7이면 이 예측할 값이 0.3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거는 크로스 엔트로피의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는 똑같겠죠.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시그모이드랑 연달아 계산하면 역전파가 어떻게 되냐면 y 프리딕트에서 y 실제 값을 빼주면 됐었습니다. 이거 크로스 소프트맥스 계산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계산한 거 역전파는 y 예측값에서 y 실제값 빼주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형태는. 근데 이거는 그 벡터 형태겠죠. 클래스의 숫자만큼 이렇게 벡터 형태인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형태는. 이거 크로스 엔트로피랑 소프트맥스 미분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도움 많이 되는데 솔직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시그모이드보다는 수준은 조금 높습니다. 왜냐면
이 클래스별로 다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높긴 한데 한번 뭐 수학이 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서 한번 미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예, 실습해서 나머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